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이 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강서구 의회 소속 김민석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고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A씨가 인사청문회 자료라 적힌 문서를 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종 녹취록 등이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이 A씨는 스스로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김민석 강서구 의원, 어제 우리 채널A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잠깐 들어보시죠. 초본 위에는 이제 발급 날짜랑 문서 발급 번호까지 다 적어져 있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메일로 왔다 한 거를 캡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측이랑은 일을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하기로는 이게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 범죄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처자를 가장 파악을 하는 게. 근데 전평론가님, 이게 궁금한 게요. 뭐 민주당 쪽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한테 저러한 자료들을 건넸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초본에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공될 용도로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미스터리한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이건 추정컨대 어떤 자료를 이제 보좌관들이라든가 당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공유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흘러가서 간 것이 아닌가 추론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또 그 자격이 있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정보가 제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불투명한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 정보까지 유출된 것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개인정보 문제가 사실은 인권 문제이자 정보 관련 문제인데, 같은 선상에서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지금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도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예. 일부 야당 인사들은 본인이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에서 본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문제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 역시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와의 어떤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짚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예.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논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공됐던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를테면 법사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저는 뭐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러세요? 어허.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에서 그 초본 띈 거 있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공된 게 누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제가 보기에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해요. 첫째는 이제 요즘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하게 처벌합니다. 개인정보를 아무나게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예. 특히 녹취록, 문자, 초본 다 이게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심각한 범죄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두 번째, 이런 정보가 누설되면요. 예. 이게 2차 범죄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더 탐사 있잖아요. 더 탐사. 더 탐사가 이제 이거 인터넷 한동훈 매체. 장관 집에 현관문까지 열고 올라가서 이게 초인종 누르고 막 해가지고 이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주거침입으로.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의 주소지 초본이 없으면 관에게 어떻게 집을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다 보면 예. 다른 이게 2차 추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그때 더 탐사도 영장이 기각돼 버렸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고 만약에 국회에서 유출됐다면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외에 공무상 비밀 누설 예. 또 이게 추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이런 또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한 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게 이제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라고 일컬어지는 저 A 씨가 김민석 구의원한테 지금 한 장관의 자료를 다 건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A 씨가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어떤 명예훼손성 댓글을 자꾸 달았대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 의원은 화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A 씨를 지난달에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이후에 저 A 씨가 저 김민석 의원님 의정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한 장관 가족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초본 등등의 자료를 김민석 의원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구 차장님, 어찌됐건 의원실에 제공됐던 한 장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일반인인 A 씨한테 넘어간 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그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A 씨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강서구 의원인 김민석 구의원의 경우에는 뭐 이제 정당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고 지금은 무소속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뭐 정당을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정당 활동은 이제 국민의힘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이제 여당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씨의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일을 했던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법사위원과 어느 정도 그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당시 제공된 자료가 혹시 서 씨에게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그 흘러들어간 문서를 이 김민석 구의원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앞서 이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어떤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잘 하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예. 그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떤 사적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제3자에게 그 이 비밀의 그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건넸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서 씨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았는지 이 매개고리가 나온다라면 이 역시도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질 이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왜 민주당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건네줬다라고 하는 서 씨, 민주당 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 측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마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분이 건네준 자료가 민주당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민석 구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구의원이었고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을 하다가 이게 취소되고 백묘청에서 군대 가라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진술의 신빙성 도대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장관이에요. 자신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또 더 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거 바로 압수수색 나가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뭐 고소고발로 좀 하고 서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지 개인적인 자료는 개인적인 문제는 좀 본인 스스로 좀 해결하고 이런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고발이 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테니까
이른바 뭐 A 씨 뭐 아까 뭐 서 씨 뭐 말씀하셨는데 뭐 이분이 정말 민주당 측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자료들이 그 A 씨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인지 뭐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